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람을 다시 한번 한 3개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다. 자, 요거 말고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커스터머.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조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다시 옮겨놓고 여기 커스터머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보시면은 이 커스터머라는 거는 에이지, 네임,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는 상태지 우리가 값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작업 있죠.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정보를 세팅해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 이렇게 세팅해주고, 세 번째 사람한테 이렇게 세팅해주고, 네 번째 사람 세팅해주고. 요거 안 해주면 의미 없겠죠. 여기로 다시 와서 해볼게요. 커스텀 하나 다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커스터머가 한 명 만들어지거든요. 우린 얘를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냐면 아까 c1. print name and age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요거예요, 요거.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출력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 널, 나이 0.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그럼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커스터머를 쓰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커스터머가 제공하는 기능들, 그렇죠? 이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당연히 올바르게 쓰려면 그 기능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확실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데이터니까, 본질은. 이렇게 해서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객체라는 것은 반드시 기필코 데이터가 세팅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 세팅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초기화라고 하죠. 요즘 초기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객체가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 거면 반드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고, 어드레스까지 넣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데이터를 꼭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뭐랄까 초기화 작업하다가 이렇게 네임 같은 거 빼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초기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린트 네임 앤드 에이지 하시면 네임은 여전히 널로 나오죠. 자,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랄까 되게 귀찮죠. 뭐랄까 c1.name 해가지고 홍길동 3개 다 내가 리모컨으로 객체 지정해서 변수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특별한 감독 지정해서 감독 지정해서 감독 하는 게 은근히 되게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면 이 값들을 이 대입하는 과정을 누구한테? 여기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public void init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itialize의 그 앞자죠. 초기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클래스 여기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작업 있죠? 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C1이
여기서 우리가 C1은 복사본 하나 만든 그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 클래스는 복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복사본을 만드는 대상 원본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C1 이렇게 지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사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애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어느 하나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C1을 지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C1 여기서 말하는 C1이 그럼 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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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자, 그래서 이 원본을 통해서 나오는 복사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 init이라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는 결국 누가 실행시키는 겁니까? 복사본들이 실행시키겠죠. 그죠?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init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요 init이라는 요 메서드를 그죠? 얘가 또는 얘가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그죠? 물려받을 테니까 얘도 init을 실행시킬 수 있고 얘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1 말고 this라고 쓰세요. 자, 그럼 this는 뭐다? this는 요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복사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이 C1이 init을 실행할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될 텐데 그때 this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C1을 가리키는 거예요. C2가 init을 실행할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될 텐데 그때 this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C2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주체를 가리키는 게 this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init을 실행할 때 this는 자기 자신한테 데이터를 세팅한다라는 거고 C2가 실행할 때는 C2 자기 자신한테 이거를 세팅한다는 의미예요. 됐죠? 그러면 C1, C2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되겠죠? 둘 다 홍길동이 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로 넘겨주는 거죠. 이것만 순서대로 age, name, 어드레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받은 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name은 요 매개변수 name이고 요 this.name은 뭐예요?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태 변수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init이라는 게 이제 3개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20 홍길동 대전 30 이순신 서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넘은 걸로 세팅을 해주겠죠. 그럼 이게 초기화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러니까 직접 하는 대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초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함수를 실행시킨 거죠. 자, 그러면 세팅이 잘 돼서 나오죠. 됐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함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입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넘기면 대입은 알아서 여기서 해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조차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깜빡하고. 이닛을 안 하면 여전히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의미가 없죠, 이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객체가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하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초기화 함수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초기화 함수가 실행됐으면 좋겠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 요거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 그죠? 함수 후보들 중에서 이 자바가 자동으로 대신 실행시켜줄 함수가 딱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약속이 돼야겠죠. 자바가 뭔지 알고 이거를 뭐 선택해서 실행해 주겠어요. 그래서 자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함수를 만들 때 내가 말한 대로만 만들면 내가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겠다. 그래서 규칙은 리턴 타입이 없어요. 또 이름을 반드시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러면 자바가 대신 실행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원래 public void tes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리턴 타입 빼요. 없어야 돼요. 리턴 타입 없어야 되니까. void를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뭘로 해라?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해라. 이게 이제 생성자고요. 이 생성자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언제? 여러분이 new 하시는 순간. 그래서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런 출력문을 생성자에 넣어놓으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석절 했죠? 그냥 new 커스터머만 해도 출력이 되죠. new를 두 번 해서 두 개 만들면 두 번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 생성자라는 걸 호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생성자를 호출해야만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생성자 호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객체 만드는 문법 자체에 생성자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그동안은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만들면 실행하는 시점에 자바가 만들어져요. 자바가 이렇게 public 커스터머 이렇게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 내용의 생성자라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자바가 안 만들어주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만들면 개발자가 직접 만들었네? 그럼 내가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하면서 요거를 실행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요 init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나이랑 매개 변수가 이제 여기로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스터머 생성자로.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init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init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 커스터머도 그 생김새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함수잖아요. 매개 변수를 받아버릴 수 있고요. 자, 이 매개 변수를 받게 이제 시켰으니까 이렇게 못 만들겠죠. 요거랑 요렇게 생긴 생성자가 없잖아요. 이제. 반드시 매개 변수 3개 채워줘야 되는 생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신 여러분들이 요거 초기화할 때 필요했던 데이터를 요 생성자에다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이용하니까 뭐가 좋아요? 일단 우리가 귀찮은 대입 작업 직접 안 해도 되죠. 혹시라도 내가 빼먹을 염려가 없어요. 하나 안 넣으면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반드시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성자 이게 위에 게 본질이고요. 요건 덤이죠.